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2월 18일 데일리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제조 판매 허가를 취소한 이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당 소송 결과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고의로 인보사 2에게 주성분 정체성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시젠과 한화솔루션, K탑리츠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네스엠의 상호 변경입니다. 네스엠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서비스 개발과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 회사인데요. 기존 네스엠에서 코원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전자결제와 쿠팡 관련주, 삼성페이와 가상화폐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코웨이입니다. 국내에서 렌탈 가전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웨이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재를 뚫고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7.2% 늘어난 3조 2,374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9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3조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웨이가 이렇게 견조한 실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사업에 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해 국내 환경 가전 사업 매출액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0.8% 증가한 2조 1,273억 원으로 연간 국내 렌탈 계정 수는 총 634만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한 8,961억 원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해외 매출액 사상 첫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코웨이는 2019년 넷마블에게 인수가 됐는데요. 올해는 이 넷마블과의 시너지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뉴 코웨이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가 장중에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계열사인 HK 이노엔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HK 이노엔이 지난해 4분기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 모회사인 한국콜마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HK 이노엔은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자체 신약의 매출 증가와 핵심 후보 물질의 임상 진전 등으로 한국콜마의 성장 모멘텀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콜마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80억 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콜마 본업인 화장품 부분 회복 속도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요. 이 K캡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700억 원에 달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한국콜마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다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지난주 8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 X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 우주 기업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스타링크 서비스란 100개 이상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이 되어서 위성은 궤도에 매몰려서 지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 정도로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 고화질 영화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서비스를 시작한 지 3월 만에 사용자 수는 1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스페이스X의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74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스타링크의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계열사가 모두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사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의 우주 특수 원소재를 공급하면서 기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도 재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스마트 스터디에서는 나스닥 상장 진행과 특정 시장에서의 상장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도 이 스마트 스터디의 주주가 아니며 프리 IPO를 위한 접촉은 있었지만 이후의 단계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쿠팡 수혜와 더불어서 이 갑작스럽게 스마트 스터디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급부상하면서 이 삼성출판사 주가는 이틀째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이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일 새벽 이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5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최고가는 52,600달러대입니다. 불과 이틀 전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서 또다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80%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르고 있지만요. 이 통화 완화 정책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 가상화폐가 금을 대신할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이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와 사업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하면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변동성이 심하고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 자산을 다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하지만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투기적인 매수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넘어서 실제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날은 어제 국내 최초로 이 비트코인으로 CU 편의점과 쓱페이, 도미노 피자 등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이 코인 플러스와 합작사 SBI 코스머니를 설립하면서 이 비트코인 강세에 함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이틀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제2의 테슬라, 이 루시드 모터스 상장설에 반응하는 주식은입니다. 테슬라의 유력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미국 고급 전기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모터스가 이 우회 상장을 위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거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 모델 S 개발 책임자였던 피터 롤린스가 이끄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지난 9월에 공개된 루시드 에어는 1회 충전으로 823km를 주행하는 등 이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애리조나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해서 연간 수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본격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중 연간 수만 대 규모의 자체 공장을 확보한 것은 테슬라와 루시드 모터스 이렇게 두 곳뿐이라서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한 캐피탈 회사에서는 이 루시드 합병을 위해 추가 자금으로 10억 달러 이상 조달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 논의 과정에서 이 루시드의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병이 성사가 되면 이 니콜라 등 다른 전기차 업체의 과거 스펙 합병 상장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예정이고요. 이 루시드의 실제 가치는 4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창 테슬라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많이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럼 이 루시드 모터스의 상장 소식에 관련주들이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트럴 모텍인데요. 센트럴 모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이 컨트롤 암 제작에 필요한 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시드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 루시드를 포함해서 테슬라와 GM, BMW 등에도 부품을 공급하면서 루시드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원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세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와 헤더 콘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고급 전기차 이 루시드 에어를 곧 양산할 계획인데요. 세원이 루시드 에어 양산에 사용되는 헤더 콘덴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G화학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 루시드 모터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